자, 이 물건 한번 볼까요? 156평에 지금 1억 1,500만원 그리고 5,60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 물건은 2021년에 보상이 예상되는 물건입니다. 21년 말쯤에 보상된다고 하는데 보상 금액은 어느 시점으로 되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보상 금액은 아직 이 물건은 감정평가 자체를 안 한 물건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시점이 보상 시점이 되겠죠.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은 안 해주고 또 수년이 흐르면 다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상 시점과 감정 시점은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냐 그때 시점이냐라고 하면 그때 시점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혹시 수용에 빠지게 돼도 좋은 걸까요? 라고 하는데 보통 수용되는 지역, 바로 외곽 지역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공원이다 보니까 그 위치를 좀 보니까 그 아파트와 인접한 무슨 뭐 호수공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공원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공원이라면 뭐 빠지든 들어가든 뭐 크게 나쁠 건 없다 정도인데 문제는 이 땅이 맹지라는 겁니다.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단독 효용 가치가 없거나 떨어지기 때문에 빠진다고 해서 좋을 것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들어가는 게 속편하다. 자, 그리고 들어갈 때 입찰 금액은 얼마 정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가는 현재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법원 감정가가 1억 1,500만 원이니까 이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가끔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경매받아서 수도 없이 보상을 받아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이 법원 감정가로 해도 잘 안 먹혀요. 그게 이제 토지 공개념이니 뭐 이런 개념 때문에 특히 공원 같은 거 조성하거나 신도시 들어올 때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시세예요. 여기 시세가 얼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를 최고점으로 두고요. 최고점. 최하점은 이 땅의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는 이게 감정가 22만 3천 원 밑에 10만 9,2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만 9,200원을 면적으로 계산해 보면 평당 36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전체를 하니까 5,600 이거예요. 최저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시세가 60만 원 정도 되고 공시지가가 한 30만 원 정도 된다면 적어도 그 사이는 나온다 이거예요. 그 사이라는 얘기는 저번 최저가 정도는 예상을 하고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질문자 회원님께서 얼마나 수익을 낼 것이냐를 따져보고 입찰가를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률 자체가 뭐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는 뭐 한 20%만 받아도 된다. 그러면은 예상 보상가 예를 들어 8천에 한 20% 정도 적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상가가 적게 나오면 당연히 안 좋을 거고 많이 나오면 좋겠죠. 좋은데 저는 이제 물건을 고를 때 보상이 안 나와도 가치가 있는 물건을 고르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상이 안 나오게 되면은 길이 없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많이 쓰진 않으셨으면 좋겠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하지 말아라는 아니에요. 많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한 번 더 유찰시키진 않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입찰 들어올 겁니다. 자, 지금 질문하신 게 일단 유치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치권. 지금 현재 임차인이 이렇게 있는데 현황 조사를 갔을 때는
점유자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할 수 없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유치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비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키를 갖고 있다면 그건 유치권자의 간접 점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권이라는 공사, 뭔가의 공사 대금이 점유자가 있을 때는 그 공사를 안 했고 그 점유자가, 즉 여기 나와 있는 임차인이 나가고 나서 그 후에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거를 가지고 간접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다른 점유 세대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 최근에 공사한 내역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가보질 않아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점유자가 있었던 것들은 그 이후에 공사를 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라도 모르겠어서 그 왜 말이 안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배당 요구까지 다 했어요. 다 했다는 얘기는 경매 들어오고 나서까지도 계속 점유하고 있다가 지금 맨 밑에 보면 2020년 3월 주택 임차권 전부를 하고 나갔는데 그냥 가정이 이 올해 초 정도에 이걸 하고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른 세대도 다 비어있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걱정이 돼서 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다가 조금 문의를 하시면 이 뉘앙스가 느껴질 겁니다. 자, 거기에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열쇠나 또는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낙찰자가 안다면 뭐 탐문을 통해서 당연히 본인의 집이니까 비어있으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가게 되면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최소 1년, 길게는 2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치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자면 조금 힘든 이야기나 임대를 놓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유치권자나 유치권이 있는 것들은 점유를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 내보내고 나서 공사를 한 게 있다.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런다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데 그건 좀 탐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탐문이란 뭐 관리사무소나 채권자 측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셨다는 거를 이제 유치권자가 증명할 수 있으면 침입이 됩니다. 부시고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해요. 저기 유치권을 전부에 해놨다면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걸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고요. 번호를 알려주면 들어가시면 되죠. 네, 들어가도 됩니다. 임차인이 또는 관리사무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번호를 알려주면 들어가서 번호를 바꾸세요. 바꾸거나 키를 바꾸고 CCTV 등을 달아놔서 또는 세콤 이런 거 있죠. 달아놔서 좀 더 강력한 시건 장치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유치권자가 이기려면 유치권 존재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낙찰자를 이길 수 있는 건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하는 것보다 유치권 존재 소송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현재 낙찰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용관리비는 낙찰자가 내는 게 맞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1년치 관리비가 밀려있다. 그런데 6개월은 임차인이 살았어. 그런데 살았는데 그걸 못 받은 거죠. 관리사무소는. 이게 자기의 해야 될 의무를 못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공용관리비는 우리가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비어 있었어. 1년 내내.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용관리비는 내야 되는데 거기에 공용관리비에 또 이자가 붙습니다. 연체료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공용관리비.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1년이 다 비어있으면 당연히 공용관리비의 원금은 내셔야 되고 1년 중 6개월이 비어있었다. 그럼 6개월의 공용관리비 원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이거 괜찮습니까? 이 질문인데요. 이렇게 2주택이고 이런 것들은
이 대출이나 세금 부분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집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개의 규제 정책이 있는데 그거를 풀 생각은 없고 정부가 더 조이는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럼 지금 생각해서 이러면은 얼마가 남을 테니까.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2021년 1월에 또 규제 정책이 또 발표됐어. 주택에 대해서. 그럼 점점 법에 내 수익은 점점 작아지는 거다 보니까 요즘 저는 2주택 가시는 분들은 주택은 잘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당연하죠. 유치권자가 아무 말 없으면 임대, 매매 상관없습니다. 임차인 번호를 모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낙찰받으면 이해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니 뭐니 권리신고서니 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낙찰자는.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원한다면 연락처든 주소든 다 알 수 있을 테니까 그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